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오창록 전문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톡톡 세상의 모든 이야기 오창록 전문가입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할 오늘의 주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미국이 좀 의미 있게 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제 미국 특히 나스닥 위주로 좀 하락이 좀 컸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하락이 좀 컸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생각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진 폭보다는 소형주 위주의 이제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이제 9포인트 가량 이제 하락을 한 3070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1.85% 빠지면서 이제 93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00 부근까지 코스피가 내려오면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전일 여기 바로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2.5% 빠졌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기업들을 가중평균에서 좀 모아놓은 거예요. 몇 개의 회사들만 선정을 해서 그게 이제 3.7%가량 하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데 미국 증시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뭐 장외 거래에서 지금 미국 선물들이 조금씩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하락하는데 개인들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천억 원 정도밖에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반대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 4천억 원 정도의 이제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이 오늘 좀 엇박자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코스피는 3천억 정도 샀는데 코스닥은 440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덜 빠진 이유,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하락폭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도 봐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배가 채 안 되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배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도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중소형주 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반등이 일어난다면 내일 바로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밤 증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코스피부터 볼게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덜 빠졌다 그랬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가격이 이제 4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 후반까지 지금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소폭 하락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테슬라와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바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거기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핸드폰 사업부 이제 매각 이슈가 있는 LG전자까지 이렇게 좀 하락폭이 좀 컸었고요. 여기 셀트리온은 전일 이제 역대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컨센서스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하락이 좀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렇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하락한 종목들은 다 각각만의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이 오늘 하락폭이 더 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빨간불이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센 게 바로 펄어비스가 0.25% 하락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두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4%가량의 이제 하락을 보였고요. 셀트리온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제약바이오 종목들 여기 게다가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15%의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면요. 지금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그래도 좀 대형주 중에서는 좀 덜 빠졌어요. 바로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아니면은 여기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좀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특징주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제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9%가량의 좀 급락이 나왔어요.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어느 정도 아직까지 뭐 빠질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이날 이후로 좀 의미 있는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테슬라 요 Y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이제 100% 다 받기 위해서 이제 스탠다드 이제 가장 낮은 모델을 5,999만 원에 팔았었는데 어제부로 그게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이유를 몰라요. 테슬라에서도 이제 얘기를 안 했고 이제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간의 거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23시간 이상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외 거래가. 네, 그러면 테슬라와 가장 밀접한 종목 두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종목은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에 이제 배터리를 납품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배터리 사업부의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30만 원 하던 종목이 거의 100만 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거의 3배 올랐죠.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이 아닌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100만 원 부근에서 테슬라가 좀 잠잠을 하면서 이제 LG화학 또한 기존에 이제 6자릿수 10만 원 단위에서 이제 7자릿수가 되니까 조금 이제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부터는 시장도 좀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죠.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 이슈까지 터지니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어디서 반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여기 노란색 선인 21선과 이제 어느 정도 맞닿는 부분까지는 조금은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혹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지면 한번 21선과 맞닿을 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비슷한 종목입니다. 차트 형태도 어느 정도 비슷하죠.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와 LG화학이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인데요. 삼성 SDI 역시 2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거의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지금 보면 LG화학이랑 비슷하게 얘는 80만 원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8%에 가까운 급락을 보여줍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LG화학보다 요 괴리가 많이 큽니다. 이평선들과의 괴리가 많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더 조정이 일어나면 아마 65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좀 기간이 좀 길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면은 아마 21선이 뭐 70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핫했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최근에 이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바로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대장으로 한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그 외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있죠. 이 알트코인들이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비트코인 역시 어제와 그저께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제와 오늘 지금 현재도 지금 이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중입니다. 9% 가까운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코인 관련주들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비트코인이 빠지면은 코인 관련주들도 빠져요. 왜냐? 지금 보시면은 조금의 다른 점은 있지만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이슈가 있어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이슈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관련주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주식은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하면 거의 끝이잖아요. 크게 안 움직인단 말이죠. 하지만 코인은 주말에도 움직입니다. 주말에도 움직이고 24시간 연중 무휴예요. 진짜 진정한 편의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크고 대신에 벌 때 크게 벌지만 잃을 때도 크게 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인 관련주와 코인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죠. 하루에 10% 움직이는 게 이렇게 비일비재해요.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시면서 종목의 뭐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코인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따라 올라갑니다, 보통.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이 있었죠. 바로 다날인데요. 다날이 여기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빠졌다고 또 한 15% 빠져요. 그리고 어저께 다시 올랐다고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은 다시 또 10%의 하락을 보였어요. 이 다날 같은 경우는 첫 상한가를 갈 때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코인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바로 페이코인인데요. 페이코인 차트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날까지만 해도 거래됐던 금액이 100원대였습니다. 근데 다날이 첫 상한가를 가고 두 번째 날에도 이제 점상을 기록을 했죠. 기록을 한 날 이제 장 전에 8시 40분에 100원 하던 게 24시간 만에 5,000원을 넘어갑니다. 5,000원 넘어가고 쭉 빠지죠. 여기가 이제 9시거든요. 9시에 이제 4,000원 조금 위에서 끝나고 다날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거의 지금 100원짜리가 5,000원이 되는 이제 마법을 부렸어요. 하루 만에. 그럼 반대로 말하면 분명히 5,000원에 사갖고 지금 1,500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만큼 코인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하한가를 가더라도 하루에 30%로 이제 한정이 되지만 코인은 이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5,000원에서 사신 분 지금 1,500원이 됐다라는 것은 거의 70%가 손실입니다. 70%가 손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날까지 봤고요. 다날은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렇게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딱 5일 이평선에 딱 맞고 오늘 어느 정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코인 가격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점 이렇게 좀 잘 유념을 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샀는데 코인이 갑자기 밤사이에 악재가 터져서 뭐 10% 이상의 하락을 보인다라는 것은 바로 사자마자 이런 장대 음봉을 맞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주들은 이런 부분에 꼭 착안을 해서 투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오늘 특징주들을 한 5개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특징주인 것은 이제 화폐 개혁과 관련된 종목이죠. 바로 한네트, 로지시스가 연관이 됩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상승을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 아직 싸다 하다가 어제는 이제 비싸다라고 이제 좀 말을 바꾸긴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이제 좀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제닛 옐런 이제 전 페드 의장이죠. 전 페드 의장을 이제 미국 재무장관으로 이제 선임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젯밤에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작은 좀 어제 미국 시장에 빠졌으니까 빠져서 시작을 했어요. 보면은 시가가 마이너스 2%입니다. 하지만 그 언급 소식이 시장에 풀리자마자 오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비록 상한가를 끝까지 유지를 하지는 못했지만 기존의 고점들을 확실하게 뚫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디지털 화폐에 관한 뉴스나 아니면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 꼬리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9,000원에서 한 9,500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 도전해 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사조동화원인데요.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관련 종목입니다. 수산물 관련 종목으로 지금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 좀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이제 한번 슬슬 잠잠하던 이슈가 나올 때가 됐어요. 바로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오염된 방사능으로 이제 오염된 물을 이제 바다에다가 버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사 이익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이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방사선 물질이 발견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20%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꼬리가 지금 보면은 몸통과 꼬리가 이제 좀 약간 뭐 거리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해요.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이제 실제로 오염된 뭐 폐수를 방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아까 코인처럼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손절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조 동화원 움직이면서 같은 이제 수산물 관련주들이 있죠. 뭐 사조 오양이나 뭐 신라 SG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같이 움직였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막판에 나온 종목입니다. 2시 넘어서 이제 뉴스를 띄웠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1차 상승을 보였었고 지금 여기 21선에서 한번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고 빠졌지만 결과적으로 뉴스로 올려준 종목이에요. 바로 한농화성인데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계 최초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합성하는 기술 중에서 이제 대량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를 이제 보이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데요. 자, 이런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상한가 가는데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좀 급하게 움직였다라는 점,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또 거기다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기차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뉴스가 떠서 갑자기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뭐 세계 최초 아니면 전기차 뭐 테슬라가 이제 계속 핫할 때는 테슬라에 뭐 납품한다 이런 뉴스를 띄웠을 때 이제 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 뉴스가 떴을 때는 이런 부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어제부터 좋았던 종목입니다. 바로 세방전지인데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끝나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현대차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이제 뭐 보통 이제 상담을 할 때 시간의 상간 종목은 어지간하면은 매도를 하는 것이지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시가는 20%에 시작을 했어요. 20%에 시작을 해서 잠깐 올렸다가 그때부터 이제 주주주주주주 빠집니다. 왜냐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을 이제 시간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보통 대부분 다 이제 차트로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매도의 영역이지 매수의 영역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모두들 다 알아요.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이제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20%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과연 뭐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 게 뭐 4-5시간 동안에 새로운 뉴스가 또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은 약간 좀 도박성이 좀 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뉴스가 정말 엄청나게 큰 뉴스라서 뭐 매수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종목들은 진짜 강한 종목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장 초반 30분 정도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빠진 종목이 여기서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고점이 낮아져요. 고점이 낮아지는 거는 그냥 여기서라도 짧게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진짜 올라갈 종목이었다면 여기서 반등이 시작됐을 때 고점 위로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세력들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골파기를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진짜로 뉴스가 좋고 많이 올라갈 거라면은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실적 관련돼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의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좀 좋지 않거나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가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해서 여기서 딱 쌍바닥을 찍습니다. 쌍바닥을 딱 찍고 오늘 뉴스가 나옵니다. 바로 1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라는 뉴스인데요. 이 턴어라운드의 의미는 이거죠. 실적이 이런 식으로 우하향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번 1분기가 이 시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을 일만 남았지 안 좋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인데요. 그러면서 신고가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닥 코스피 시장 그렇게 좋지 않았고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도 이렇게 개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 착안하시고 오늘 특징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 후에 이제 주요 종목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